자, 스쿨파파 강쌤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만 수송. 자, 에크만 수송. 자,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바다가 있었어. 아, 바다 가고 싶다. 선생님 저기 동해안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짠짜자잔, 그림 잘 그리지? 이렇게 바다가 있어. 이제 3차원으로 그린 거야. 3D로 이게 바다가 있어. 근데 이 바다에 이렇게 이제 배가 있는 거야. 배. 이렇게 배가 있어. 이렇게 배가 있고 이렇게. 응? 그림 잘 그리지? 그러니까 배가 있어. 근데 이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이렇게. 이게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그린 게 바람의 방향이야. 바람의 방향을 뭐라 그래요? 풍향이라 그래. 풍향.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 근데 예전에 에크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에크만. 유럽 사람이겠지, 그치? 근데 이 에크만이라는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저 극지방에 이제 연구하러 갔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해양학자이자 물리학자인데 이제 그 에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극지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 원서에 써 있었어. 내가 읽었던 원서에 써 있었어, 일화가.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에크만이 이렇게 이제 밖에를 이제 낮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멍하니 이제 보고 있었어, 밖을. 근데 이제 배에 타서 이렇게 배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러고서 멍 때리고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기에 빙하들이 있는 거야, 빙하. 빙하 타고 둘리는 없었대. 근데 빙하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야. 근데 바람이 불 때 이러고서는 이렇게 봤는데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빙하도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생각을 해봐.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막 이렇게 불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그럼 그 물의 방향대로 이렇게 빙하가 흘러갈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에크만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빙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빙하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빙하가 흘러가는 거야. 바람은 이쪽으로 계속 불고 있는데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빙하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흘러간다.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는 건 뭐야? 물이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랬더니 에크만이 왜 바람 방향과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다르지? 라고 해서 이 연구를 시작한 거야. 응?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이 에크만이 결국에는 뭘 알아냈냐면 이 물의 운동을 물리학적인 수식으로 다 알아냈어.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걸 막 수식으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원리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이 배에서 이쪽이 이게 바람이 부는 방향이야. 근데 이 에크만은 결국에는 뭘 알아냈냐면 바람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해수는 이 바람 방향의 북반구에서 이건 북반구일 때입니다. 남반구는 또 달라요. 북반구에서 바람의 방향에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표면 해수가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표면 해수가 흘러간다. 응? 이건 그냥 현상을 알아낸 거야.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흐른다.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45도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 표면 해수의 흐름 때문에 빙하가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흘러갔던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래서 이거를 에크만의 표면 해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크만이 이거를 더 탐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 뭐냐면 이렇게 해수 표면에서는 바람 방향이 오른쪽 45도로 흘러가는데 이번에는
이 표면 해수에 의해서 그 아래에 있는 물이 이 표면 해수의 마찰력 때문에 또 흘러간다고. 근데 이 해수의 마찰력 때문에 흘러가는데 그때는 이 표면 해수의 마찰력 때문에 요만큼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이 표면 해수보다 흘러가는데 이 표면 해수보다는 빨리 아니고 늦어지게 흘러가겠지. 그래서 바닷물이 늦어지긴 하지만 얘의 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서 흘러요. 그리고 얘보다 더 들어가면 요 두 번째로 선생님이 그은 이 화살표 때문에 또 바닷물이 더 깊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이번에는 얘의 또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흐르고 더 깊은 곳에서는 얘 때문에 또 얘의 마찰력 때문에 흘러가는데 얘보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글씨 이렇게 오른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또 깊은 곳에서는 요거 때문에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더 천천히 흐르고 그 다음에 어느 깊이가 되면 이 표면 해수의 정반대가 되는 방향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꺾이게 된다. 그래서 깊이마다 바닷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 에크만은 뭐라 그랬냐면 이 해수 표면으로부터 이렇게 마찰이 작용하는 이 구간을 마찰 저항 신도라고 불러요. 마찰 저항 신도. 이 마찰 저항 신도 안에서는 해수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나선형으로 휘어지면서 흐르게 된다. 바람 방향의 표층에서에서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로 흐르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유속은 느려지지만 점점 오른쪽으로 꺾이다가 어디까지? 반대가 될 때까지 꺾인다라는 거야. 이걸 우리가 마찰 정진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깊이가 깊어지면서 유속의 방향이 이렇게 나선처럼 휘어지는 거를 이거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불러요. 에크만의 나선이라고 불러. 에크만의 나선. 알겠니? 근데 이 에크만의 나선을 평균을 내보니까 얘를 평균을 내보니까 물이 평균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바람 방향의 표층에서는 오른쪽 45도로 흐르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물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방향으로 90도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물이 흘러간다. 전체적으로는. 남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왼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흘러간다. 이거를 우리가 해수의 평균 이동 방향이라고 그래. 그래서 해수의 평균 이동은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이야? 북반구에서는 오른쪽 직각 방향이다. 라고 부르고 이거를 에크만 수송이라고 부른다. 에크만 수송. 응? 알겠죠? 그래서 에크만 수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수압 경도력과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흘러가는 바닷물 우리가 지형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류. 자, 이 지형류를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거기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한번 미안. 너무 크게 그리면 또 너무 크게 그리면 아래 또 페이지를 넘겨야 돼서
그리고 뭐 대충 그렸네, 그치? 응. 자, 이렇게 생긴 이제 그 뿅.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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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헤이, 에헤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너희도 졸릴까 봐. 자, 이렇게 이제 해수면이 기울어져 있어요. 어떻게 그린 건지 알겠어요? 이쪽에 이제 해수면이 높고 이쪽에 해수면이 낮은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가상의 물을 생각해다 보자 뭐냐 여기 이렇게 물 어떠한 물 이제 덩어리가 있어. 그럼 이 물덩어리 이제 어떻게 자기를 처신해야 되겠어? 지금 높은 곳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물덩어리에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수압 경도력 pH가 이렇게 작용하겠지. 그러니까 이 수압 경도력대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올 거라고. 근데 미끄러져 내리면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휘어져. 그래서 이렇게 휘어져 결국에는. 내려오면서 북반구에서 이렇게 해수면을 따라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휘어져. 진행 방향이.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얘 보면 1번에서 이렇게 됐잖아. 2번에서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3번에서도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4번에서도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해. 지금 얘네 빨간색들은 모두 다 크기가 똑같아. 왜냐하면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까지 이렇게 움직여 오는 동안 해수면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어요. 해수면의 기울기가 변하지 않을 때는 얘네들한테 이 물덩어리에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일정한 거야. 높이 있든 낮이 있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이 해수면 경사에서 높이 있는 데 있든 낮에 있는 데 있든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해수면 경사가 얼마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해수면 경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작용하는 수압 경도력은 일정하다고. 알겠어? 그런데 1번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수압 경도력이 별로 안 컸어요. 근데 이렇게 이 꺾이는 수압 경도력 때문에 꺾였다고. 근데 점점 2번으로 가면서 수압 경도력 전향력이 꺾이고 전향력이 생기고 점점 전향력이 생기면서 전향력이 이렇게 언제까지 pH랑 같아질 때까지 평행할 때까지 이렇게 꺾여. 그게 코리올리폴스가. 그게 언제냐면 언제까지 커지냐면 이 pH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해서 점점 오른쪽으로 전향력이 얘가 빨라지니까 점점 빨라지면서 전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어디까지 전향력이 커지냐면 수압 경도력하고 평행할 때까지 커진다. 결국에는 이렇게 평행해지면서 결국에는 해수가 어떻게 흐르냐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해수가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해수면의 기울기 때문에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결국엔 이 해수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질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지형류라고 부르는 거야. 지형류.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이렇게 휘어있을 때 바닷물이 이렇게 여기 있던 물입자가 일로 그냥 다 쏟아져 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물입자가 이 수압 경도력 때문에 움직이다가 지구라고 생각하면 전향력 때문에 휘어지면서 결국엔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이렇게 해수면 경사에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흘러가는 바닷물이 있어 실제로. 그걸 우리가 지형류라고 한다고. 그러면 지형류는 북반구에서 결국에는 얘는 왜 휘어진 거예요? 전향력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전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전향력하고 똑같은 무슨 쪽으로? 오른쪽으로 휘어지겠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얘가 남반구라면 어떻겠어? 남반구라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흘러가겠지. 뭐 할 때까지? pH랑 코리올리폴스가 이렇게 평행할 때까지. 대신에 남반구니까 코리올리폴스가 이 진행
이 지역류 방향의 왼쪽으로 생긴 것 뿐이지. 이거는 남반구고, 그치? 선생님이 지금 방금 그린 거는 이거는 남반구고, 북반구에서는 지역류가 오른쪽으로 휘어진다. 알겠니?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쓰면,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지형류 평형에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지형류 평형에 있으면 무엇이? pH랑 코리올리폴스가 같은 거지. 이걸 지형류 평형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pH는 우리가 코리올리폴스는 2V 오메가 사인 파이라고 나타냈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V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이항하면 결국에는 V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pH가 되겠지. 그럼 얘를 우리가 pH는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이 앞부분에서 pH는 중력가속도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결국에는 얘는 2 오메가 사인 파이 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다 이렇게 나타났지. 결국 알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얘를 지형류속이라고 그래. 지형류속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지형류의 유속이란 말이야. 결국에는 해수면 기울기 때문에 꺾여서 전압력 때문에 이렇게 수평을 이루면서 흘러가는 이 지형류, 힘의 균형에 의해서 흘러가는 이 지형류의 빠르기, 유속은 뭐 할수록 빠르다는 거야. 유속은 무엇 할수록 V. 그러니까 무엇 할수록 빠른 거야. 사인 파이 값이 분모가 작아야지 커지는 거니까 파이가 작을수록 V는 커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위도에서 지형류가 흐를수록 지형류가 빠르고, 그치? 같은 조건일 때. 또는 해수면의 경사가 클수록이야 작을수록이야. 그치? 해수면의 경사가 클수록 지형류의 빠르기도 빨라진다 이 얘기야. 응? 이거 봐봐. 해수면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보다 이렇게 기울어질수록 지형류가 빨리 흘러간다. 왜냐면 쏟아져 내려오면서 빨리 흘러가야 되니까. 응? 또 한 가지는 같은 기울기라도 적도 쪽에 있는 거랑 고위도에 있을 때 누가 더 빨라? 적도 쪽에 있는 지형류가 더 빠르게 흘러간다. 같은 조건이면. 응? 알겠어요? 응. 뿅. 자, 그러면 이 지형류 평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뭐냐면 여기다 이제 지구를 한번 그려볼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게 적도야. 그 다음에 여기가 위도 이제 30도. 그리고 이게 위도 60도. 여러분 기억나지? 그러면 대기대순환 지구학 원에서 배웠죠. 어디가 뜨거워? 적도가 뜨거워. 아이 뜨거워! 아 뜨거워! 그럼 고위도는 아이 추워! 아이 추워! 그러니까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다가 이 연직면으로 그린 거야. 올라가다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와.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이 생겼지. 이 순환의 이름이 뭐야? 우리 교실에 해가 들리? 이게 헤들리 순환세포였잖아. 헤들리 순환세포. 그 다음에 고위지방에 이제 추우니까 내려왔다가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 뜨거워지니까 다시 올라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극순환이라 그랬지. 극순환. 그래서 헤들리 순환세포와 극순환세포는 뜨겁고 차가워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 그래? 열적순환세포라고 하지. 열적순환세포. 직접순환세포. 능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직접 지네가 뜨겁고 추워서 움직인다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놈은 내려왔다가 뜨거웠다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 얘는 간접순환세포. 얘가 뭐가 있어서? 페렐 순환세포가 있었지. 페렐 순환세포. 그래서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3개의 순환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3개의 순환세포 때문에 표면에 바람이 불잖아. 바람아 멈추어다. 바람이 분다고. 어떻게 불러? 헤들리 순환세포 때문에 30도에서 0도로 내려오면서 전향력 때문에 휘어져. 이것도 전향력 때문에 휘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휘어지면서 북동 무역풍이 불지. 무역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무역풍이 불고,
그 다음에 페럴 순환세포 때문에 30도에서 60도로 가면서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무슨 풍이 불어? 편서풍이 불지. 그 다음에 90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른쪽으로 꺾여서 극동풍이 불고. 그치? 이거 했었지? 그리고 남반구는 이거의 반대고.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지구에. 됐지?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이제 봐봐. 어떻게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봐봐. 선생님이 지금 그린 게 어디냐면 이게 태평양이야, 태평양. 이게 태평양 바다야. 그런데 이게 60도고 이게 북위 30도. 아 너무 이게 북위 60도, 이게 북위 30도, 이게 적도, 이게 남이 30도. 그러면 이게 적도니까 0도, 이게 30도 놀스, 이게 60도 놀스, 이게 30도 사우스, 이게 60도 사우스. 응? 이게 태평양 바다라고. 근데 이것 때문에 바람이 분다 그랬지. 바람이 어떻게 불어?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 지금 이거 파란색. 이게 무역풍이야, 무역풍. 그리고 요 30도에서 60도까지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 이게 뭐야? 편서풍이라고, 편서풍. 이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생기지. 에크만 수송은 북반구니까 얘네들 다 북반구니까 어디로 생겨?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생기지. 이렇게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생기고, 그리고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생기고,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에크만 수송이 생겼지. 물론 남반구에서는 이제 왼쪽으로 생길 거야. 그럼 결국에는 이거 봐봐. 바람 때문에 에크만 수송이 생겼지. 근데 이 에크만 수송이 어느 방향이야? 가운데로 몰리는 방향이야. 그래서 물들이 가운데로 모여. 응? 그래서 얘를 3차원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봐. 내가 조용히 하고 그림 그리면 이상하지? 라라라 라라라 이거 봐 얼마나 잘 그리나 한번 봐봐. 아이씨 그림 진짜 원래 진짜 잘 그리는데 아 정말 뭐야 아 진짜 강쌤 진짜 아 아 정말 아이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운데가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야. 그림 진짜 못 그린다. 이거 어떡하면 좋니?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가운데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식빵처럼 식빵. 진짜 이게 0도고 요 가운데가 이제 30도고 여기가 이제 60도야. 그럼 가운데 이렇게 에크만 수 때문에 물이 가운데를 이렇게 쏠리면서 가운데의 높이가 높아졌다고. 이렇게 높진 않겠지만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높아졌다고. 응?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물덩어리를 생각해 보단 말이야. 여기 있는 물덩어리. 그러면 여기 있는 물덩어리는 지금 해수면이 이쪽이 가운데가 30도가 높고 0도가 낮으니까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뭐가 생겨? pH가 생기겠지. 이 pH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전향력 때문에 꺾여서 어디까지 꺾여? 이 pH랑 전향력이 같아질 때까지 이렇게 꺾이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흘러?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지. 그래서 0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오른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이런 지역류가 생겨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물덩어리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물덩어리는 지금 30도가 높고 60도가 낮으니까 60도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이겠지.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쪽으로 pH가 이렇게 생기는데 이것 때문에 오른쪽으로 꺾이다가 결국에는 코리올리폴스가 이렇게 생기고 이것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역류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한 1번 지역류, 여기서 얘기하는 2번 지역류가 생긴다고. 그 1번 지역류가 이거야, 이거. 그리고 2번 지역류가 이거야. 그래서 생긴. 알겠니? 그래서 이 지역류의 이름이 뭐예요? 1번 지역류. 1번. 이게 뭐야? 바로 북적북적 흐른다 그래서 북적도 해류. 그럼 2번은 요게 뭐야? 2번. 이게 북태평양 해류지. 그래서 결국에는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전부 다 뭐에 속해? 지역류에 속하고 요 남반구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흐르는 남적도 해류 그리고 남극순환류 얘네들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네 개의 해류 다 뭐에 속해? 지금 지형류에 속한다고. 지형류. 지금 지형류 평형 상태에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 지형류 평형 상태. 첫 번째, 무엇에 의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거야? 처음에 지구가 회전하면서 바람이 생겼지. 이 바람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생겼지. 이 에크만 수송 때문에 위도 30도 부분이 볼록해지는 해수면에 경사가 생겼지. 이 해수면 경사 때문에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전향력 때문에 무엇 때문에? pH랑 흘러내리면서 전향력을 받아서 결국에 이게 지역류라고 하는 물을 흐르게 한다고. 결국엔 지역류를 흐르게 했던 건 무엇 때문이야? 바람 때문이지. 결국엔 바람이 불면서 거기다가 지구자전에 의한 효과, 코리올리폴스에 의해서 지역류가 흐르고 있다. 즉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스쿨파파 강은쌤입니다. 우리가 해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구와 원에서 했던 얘기, 좀 가벼운 얘기, 지금 했던 얘기들 중에 자, 세계의 주요 해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를 세계 주요 해류를 우리가 지난 교육 과정에서 뭐라고 썼었냐면 표층순환이라 그랬어요. 표층순환. 근데 이번에는 표충순환만 나오고 심층순환은 없어졌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세계의 이제 주요 해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짜잔. 아유 이런. 짜잔. 좀 두꺼운 걸로 그래야지. 짠짜자잔 짜잔 짠짜자잔 짜잔 짠짜자잔 짜잔. 자, 잘 그리지.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60도 30도 0도 남이 30도. 아유 좀 짧게 그렸네. 아이 에이 이게 60도. 그래서 여기가 0도 30도 놀스 60도 놀스 30도 사우스 60도 사우스. 응? 됐지? 자, 바람이 분다 그랬어요. 어떻게 불어요? 바람아 멈추어다오. 아이고 두꺼운 걸로 해야지. 이렇게 무역풍이 불고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이렇게
편서풍이 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극동풍이 분다. 자, 얘기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 봅니다. 자, 어디가 1년 내내 복사량, 일세량이 많아요? 적도 쪽이 많죠. 적도가 뜨거워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있단 말이야. 이 적도 부근에. 뜨거운 물이 있다가 무역풍 때문에 지역류로 흐르게 된다고. 그러면서 흐른 이 바닷물이 뭐냐면 요거야, 요거.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면 요 흘러가는 요 해류의 이름이 뭐예요? 흘러갈 때 북적북적거린다 그러잖아. 그래서 얘를 북적도 해류라 그랬지. 그래서 북적도 해류는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 거야? 지형류 평형 상태에 있는 거지. 알겠지? 지형류 평형 상태에 있고 얘를 지형류라 그래요. 알겠어요? 이게 흘러가다가 이번에는 누굴 만나? 이 대륙을 만나지. 그래서 못 가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이런 물이 생겨. 그러면 이 해류의 이름이 뭐야? 이게 일본 쪽이잖아.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구과학 원했었지.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 한류야. 난류 오빠가 좋은 걸 어떻게? 난류의 한류예요. 난류 오빠가 난류지. 따뜻한 물. 이 크로시오 해류를요 우리가 고온 고염분이라 그래. 고온 고염분. 온도도 높고 염분도 높아. 차가워. 난류야 난류. 응?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30도 가면서 편서풍이 바람 방향이 바뀌니까 차가워진 물이 서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그러면 이 서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이 해류의 이름 뭐야? 지금 태평양 북쪽에서 흐르고 있잖아.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북태평양 해류도 무슨 해류야? 지역류지, 지역류. 이렇게 흘러가다가 또 대륙을 만나. 그러니까 못 가니까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생긴 해류의 이름이 뭐야?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니까.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겠지. 그러면 캘리포니아 해류는 난류 오빠가 좋은 걸 난류야 한류야. 한류지 한류. 차가운 물. 그래서 얘는 차갑기 때문에 용존산 수량이 많아서 물고기가 많다 그랬잖아. 응? 응. 그래서 결국에는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북쪽도 해류가 흐르고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캘리포니아가 해류가 흐르는 하나의 순환이 생겼어요. 알겠어? 그러면 이 순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 순환은 지금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이 시계 방향의 흐름의 이름이 뭔 줄 알아, 얘들아? 아! 이름이 뭐게? 몇 대 때렸어? 열대. 아! 열대. 아열대. 그래서 이 순환을요, 아열대 순환이라 그래. 그럼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잖아. 그랬다가 일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순환이 생겨. 이름은 몰라도 돼. 그러면 북태평양 해류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순환. 그러면 이 순환의 이름은 뭐게? 몇 대? 열대. 아! 이게 열대가 아니지. 몇 대? 한 대. 한 대. 응? 그럼 안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이죠. 애쓴다, 그죠? 그러면 남반구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남반구의 남동 무역풍에 의해서 지역류가 흐르는데 그 지역류의 이름이 남적도 해류야. 남적도 해류가 흘렀다가 막혀서 이렇게 내려와. 이게 여기가 오스트레일리아거든. 그래서 얘가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야. 난류지 얘도 난류. 그랬다가 이렇게 한류가 흘러.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남극이거든.
남극 주변을 미친 듯이 계속 돌고 있다 그래서 남극 순환류라고 불러. 그리고 남극 순환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쪽에서 부는 계속 부는 바람이라 그래서 서풍피류라고도 불러. 서풍피류. 응? 그래서 남극 순환류가 부르고 그걸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페루 해류가 한류가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얘는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이지. 그러면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은 무슨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이제 태평양이고요. 그 옆에 대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뜨거워진 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생기는 이 난류가 생기는데 이게 멕시코 만유야. 그래서 멕시코 만유도 뭐예요? 아유, 멕시코 만유도 난유. 오빠가 좋은 걸 난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한류가 생긴다고. 이게 여러분 그 옛날에 1박 2일 할 때 까나리 알아? 까나리 했죠? 까나리아 해류. 그럼 까나리아 해류는 난류야 한류야? 한류지. 응? 그래서 이런 표층 해류가 생긴다고. 그런데 얘들아 이때도 북쪽도 해류는 pH랑 전향력이랑 평형을 이루는 거잖아. 북태평양에도 pH랑 전향력이랑 평형을 이루는 거잖아. 근데 크로시오 해류도 마찬가지야. 이때 크로시오 해류도 뒤에 얘기할 건데 이렇게 pH가 생기거든요. pH랑 전향력이랑 이렇게 평형을 이뤄서요. 결국에는 이 크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도 지역류 평형 상태에 있어요. 지역류 평형 상태에 있어. 얘네들 다 지역류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어? 그 의미 알겠어? 지형류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얘네는 심해 평형 상태에 있다고. 다만 북쪽도 해류나 북태평양 해류 같은 애들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지형류라고 부르고 크로시오 해류나 캘리포니아 해류는 이제 흘러가다가 빠져나간 곳을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잖아. 그래서 얘네 이런 애들을 보충류라고 그래. 보충류. 그리고 한 가지 얘기 안 했는데 이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는 좌측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동태평양보다 조금 높아요. 이게 몇천 킬로미터인데 높이 차이가 한 1m, 2m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완만한 건데 하여튼 이 높이 차이 때문에 왼쪽 서쪽에서 오른쪽인 동쪽으로 이렇게 반대 방향의 약한 흐름이 생긴다고. 이거를 우리가 적도 반류라고 그래. 적도 반류. 그래서 결국에는 북쪽도 해류와 적도 반류에 이 작은 흐름이 생기고 이거를 우리가 열대순환이라고 하거든. 열대순환. 응? 그러면 이 적도 반류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사류라 그래. 경사류.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결국엔 얘네들이 다 무슨 상태에 있다? 지역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응. 오케이? 자, 요 중에서요. 아열대 순환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열대 순환. 그러면 이 중에서 아열대 순환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아열대 순환만 그리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하나 더 그릴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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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들이 이게 이제 3학년 과목이어서요. 그죠? 요즘엔 투 선택자들이 더 적어졌어. 그래도 우리 학교 애들은 투를 많이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학이 좀 예전보다는 어려워지면서 좀 선택자들이 줄어서 여러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학교에 그 최상위권 형들 포함해서 공부 좀 한다는 형들 포함해서 많은 형들이 다 지구학 투를 선택했었어. 그래서 거의 뭐 전반 전체 이과반들이 지구학 투를 다 들을 정도로. 그래서 실제로 지구학 투 봐서 막 뭐 서울대 의대도 가고 연대 의대도 가고 뭐 서울대 공대도 가고 다 갔단 말이야. 투 과목 선택해서도. 그래서 그때는 정말 선생님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다고 그 영화들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투 과목의 인기가 없어지면서 좀 선택자가 줄어들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당장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들으니까.
좀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들어줄 거죠?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지금 자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이제 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얘들아?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자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북쪽도 해류가 흘러도요 에크만 수송은 별로 안 일어나겠다.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북태평양 해류가 흘러도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기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엔 얘 때문에 이렇게 물이 가운데로 조금 에크만 수송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가운데로 물이 모이게 될 거야.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요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한 가운데가 태평양 가운데가 볼록한 이 봉우리를 이룰 거라고. 응? 자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느리게 자전할 때. 근데 지금처럼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북쪽 대류가 흘러가면서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전향력 때문에 이렇게 휘어. 근데 많이 휘진 않아. 그런데 이렇게 북태평양에는 흐르면서 고위도기 때문에 전향력을 많이 받아서요 확 휘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휘어져. 그래서 결국에는 에크만 수성이 이렇게 일어나도 결국에는 어디에 봉우리가 생기냐면 여기에 봉우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해수면의 높이가 높고 양옆으로 갈수록 이렇게 낮아져. 그래서 해수면이 높은 봉우리가 서쪽에 생겨. 서쪽.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옆에서 측면에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얘 바닷속이고, 여기에 봉우리가 생겨요. 여기 해수면에 봉우리가. 응? 근데 아까 얘기했지. 여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봐. 여기 A라는 구간. 그러면 A 구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해수면 경사가 생겼잖아요. 이 해수면 경사 때문에 pH가 생길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 pH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덩어리가 이제 움직일 거잖아. 응? 근데 얘가 움직이다가 지구가 자전하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뭐가 생겨? 아유, 나 이런 이쪽 방향으로 코리올리 힘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이렇게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생긴 거지.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해류. 그럼 얘는 지금 pH랑 코리올리 펄스가 같은 힘으로 지금 이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쪽으로 흐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상태에 있는 거야? 지형류 평형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태평양 아열대 순환 얘기하고 있으니까 태평양 아열대 순환에서 지금 이쪽 이렇게 흘러가는 얘 이름이 뭐겠어요? 바로 얘가 쿠로시오예요. 그래서 이 쿠로시오 해류가 지형류 평형 상태에 있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쪽 방향.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물덩어리가 있는데 그러면 이 물덩어리는 지금 여기 B 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B 구간 여기 B 구간. 그럼 이 B 구간에 있는 애들도 지금 pH가 작용하겠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코리올리 펄스가 생기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겠지. 뚫고 나오는 방향.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 알겠어?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도 지금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아이고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pH는 똑같아. 여기는 pH 얘네 둘 다 똑같아. 똑같고
코리올리포스가 거기랑 똑같을 때까지 커지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어? 그게 생긴다고.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B나 C나 얘네 둘 다 뭘 의미하는 거야? 얘가 바로 캘리포니아 해류를 얘기하는 거야. 캘리포니아.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나눠보면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생님 얘기 들어봐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서쪽으로 봉우리가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서쪽과 동쪽에 경사면이 생기잖아. 이 경사면에 의해서 지역류가 흐르게 되고 그 지역류가 일정하게 크로쇼 해류랑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하는 지역류가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 따라왔어? 근데 지구는 뭐든지 평형을 이루려고 하잖아. 평형. 어쩔 수 없이 계속 지금 해수면 경사가 생겨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해수면 경사가 생겨 있는 걸 이 물리학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는 얘가 반가운 일이 아니야. 뭐든지 평형을 이루는 게 반가운 건데 평형을 이루려고 할 텐데 지금 경사가 져 있는데 이게 평형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A만 보면 A의 해수면 표면에 이렇게 경사가 생겨 있잖아. 비록 해수면 표면에 경사가 생겼지만 이 어떤 일정한 깊이에서는 평형을 이룬다. 평형을 이루려고 할 거야. 그래야 안정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임의의 깊이를 이렇게 선생님이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요 지점과 요 지점,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압력이 같아지려고 할 거라고. 평형을 이루려고 할 거라고. 결국에는 여기 로마자 1번 하고 로마자 2번 로마자 1번 지역을 누르는 힘과 2번을 누르는 TT 1번과 2번을 누르는 힘이 같게끔 누를 거라고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쪽을 끝에 동쪽을 3이라고 하면 요 3번 지역 누르는 힘도 같아질 거라고. 그렇게 만들 거라고 얘가. 알겠니? 그래서 이 1번, 2번, 3번에 있는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이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해수면 경사가 생겨. 파란색처럼. 이게 뭐냐면 위에 더 뜨거운 물이 있고 아래 차가운 물이 있잖아. 근데 차가운 물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따뜻한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경사가 생기는 거야. 물의 경사가.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어. 근데 우리 굳이 따지자면 아래 파란색 차가운 물에는 파란색 잉크를 떨어뜨리고 위에 빨간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이 파란색 물하고 빨간색 물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구배가 생긴다고. 경사가. 이걸 우리가 밀도 구배라고 그래요. 밀도 구배. 경사가 생겨요. 반대로 이쪽도 이 위의 해수면의 이 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경사가 생겨요. 그래서 파란색 선 칠하는 걸 우리가 수온약층이라고 생각해도 돼. 왜냐면 위에 있는 따뜻한 물이고 아래는 차가운 물이니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의 경계가 수온약층이잖아.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어떻게 그렸어? A 구간만 보더라도 해수 표면의 경사가 요만큼 생기잖아? 그러면 이 아래 밀도 구배가 엄청 크게 생겨. 뒤에 이제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 거야. 표면의 경사, 작은 경사여도 아래 밀도 구배가 심하게 생겨요. 심하게 그렸지. 많이 차이 나게. 알겠지? 또 한 가지는 이렇게 A처럼 대양의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뭐라고 하냐면 서안 경계류라고 그래. 서안 경계류. 캘리포니아 해류, 크로쇼 해류. 그다음에 이 동쪽에서 흐르는 해류를 동안 경계류라고 그래. 동안 경계류. 그래서 서안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를 한번 비교해 보자 말이야. 뭘 비교할 거냐면 처음 수온,
염분, 그 다음에 용존산소, 그 다음에 유속, 그 다음에 폭, 깊이, 그리고 수송량, 수송량. 그러면 얘들아, 수온은 누가 높은 거야? 캘리포니아류가 난류고, 아니 크로쇼에류가 난류고 캘리포니아류가 한류니까 수온은 서한 경계류가 높은 거지. 그럼 염분은 아까 뭐라 그랬어? 크로쇼에류가 고온 고염분이라 그랬잖아. 적도에서 뜨거워진 물 뜨거워졌으니까 많이 내려가고 이제 염분이 높잖아. 용존산소는 동한 경계류가 높지. 유속은 그럼 유속은 누가 높아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림 봐. 위에 있는 그림.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차 100대가 막 뺑글뺑글 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가운데 여기 중심점이 여기 있고 왼쪽 구간은 1차선이고 오른쪽은 10차선이야. 응? 이쪽은 폭이 좁고 이쪽은 폭이 넓다고. 1차선, 10차선. 그럼 얘네들이 이제 100대가 막 미친 듯이 돈다고. 근데 얘네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빨리빨리 지나가고 천천히 갈 때는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100대가 갈 때 이쪽 10차선에서는 한 차선당 10대씩만 지나가면 돼요. 100대가 이제 막 돌려면. 그치? 응? 근데 이쪽엔 서쪽에서는 한 차선밖에 안 되니까 얘네가 똑같이 한 차선에서 한 대씩만 지나가 버리 10대씩만 지나가 버리면 뒤에 차들이 막 계속 정체가 될 거야.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10대가 아니라 이 1차선에 100대가 한 번에 지나가 버려야 되지.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동안 경계로에서는 물들이 천천히 차선이 넓으니까 천천히 갔다가 서안 경계로에서는 얘가 뒤에 있는 애들한테 쫓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빨리 확 지나가야 돼. 물이 빨리빨리 흘러야 돼. 그래서 서안 경계류가 엄청 해류가 빨라요. 쿠로쇼 해류가 해류가 빨라. 캘리포니아 해류는 해류가 느려. 그래서 유속이 누가 크냐면 유속이 서안 경계류가 빨라. 그럼 폭은 누가 넓어? 동안 경계류가 넓지. 깊이는 누가 더 깊어? 서안 경계류가 깊지. 이 지금 가운데 봤을 때 수송량은 그럼 수송량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단위 면적당 수송량이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수송량 누가 많이 움직여? 그렇지. A가 더 서안 경계류가 더 빠르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서안 동쪽보다 서쪽에서 흐르는 해류가 유속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빠른 걸 우리가 강화됐다 그래. 강화. 그래서 얘를 서안 강화 현상이라고 불러. 그래서 서안 강화 현상은 서안 경계류, 그렇죠? 서안 경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